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관동 지역 일대에 일제히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땅이 파도처럼 출렁이면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곳곳에서 화재가 일어나면서 동경과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등 일본 제국의 수도권 최중심부를 초토화시키기 시작했죠.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서구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국이 됐지만 진도 7.9에 달하는 강진 앞에서 이런 번영은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근대화 이후 처음으로 맞닥뜨린 이 대규모 재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경단까지 동원하여 급히 사태 수습에 들어갔으나 진도 6의 여진이 수차례 이어지고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면서 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이 극심한 혼란상에서 흉흉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이 혼란을 틈타 각지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1910년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있어 기분 상승기 그 자체였습니다. 이전 10수년 동안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모조리 승리하고 대만섬과 한반도라는 전리품까지 챙기며 명실상부한 제국으로 열강으로 인정받게 됐으니까요. 심지어 마침 1차 대전도 터지는데 이때도 주 전쟁터인 유럽과는 멀리 떨어져 있던 덕분에 전시 특수로 공장 팽팽 돌려가지고 경제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승전국 지위로 불화받은 산동반도와 청도, 남태평양의 남양군도는 덤이었고요. 자, 그런데 1차 대전까지 쭉 달리며 맛있게 꿀 빨고 나니까 먹고 살만해진 국민들이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선거제나 문민통제 같은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건 물론이고 마침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으로 무너지면서 일본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이 퍼지기 시작해요. 지금 갈 길이 먼데 벌써 혁명하자는 놈들이 기어나오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로마노프 당할까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민족주의도 문제였습니다. 1차 대전 직후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아저씨가 민족자결주의 들고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본국 체급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심지어 바다 바로 건너에 있는 식민지 조선에서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나버려요. 생각보다 큰 시위 규모의 경악한 조선 총독부는 군경은 물론 제한 일본인으로 구성된 자경대까지 싹싹 긁어모아 이를 간신히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몇 번이고 재발할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 본국에서는 3.1운동을 축소해 보도하는 한편 이후 불령선인 등의 용어를 줄기차게 써가며 조선인들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이들이 사회주의자들과 결탁할 수도 있다며 경계를 더욱 강화했죠. 이러한 여론의 선동을 통해 본국의 일본인들은 이전까지 그저 무지하고 가난한 개화시켜줘야 할 민족으로 여겼던 조선인들을 차츰 폭력적이고 위험한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의 갈라치기 전략에 조선인들에 대한 막연한 증오와 공포가 커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조선인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관동지방 일대에 진도 7.9의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은 정확히 점심시간대를 관통하며 대규모 화재를 유발했고 하필 전날 있었던 태풍의 영향으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죠. 관동 일대 21만 채가 넘는 건물들이 전소되었고 사망자는 이미 10만여 명을 넘어서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도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는 그저 옷가지 몇 개만 챙긴 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지옥도 속에는 돈을 벌기 위해 건너와 주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던 제1조선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대지진은 물론 일본인들에게도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만 지진이라는 것 자체를 겪어본 적 없었던 조선인들에게는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이 통하는 조선인들끼리 3355 모여 어디로 대피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논의하기 시작하는데 하필 이 모습이 일본인들의 눈에 마치 작당 모의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 안 그래도 예전부터 조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에 뇌가 푹 절여진 탓에 조선인 하면 뭔가 경찰서에 폭탄 던지고 테러나 저지르고 다닐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런 조선인들 여러 명이 몰려다니며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지들끼리 속닥거리고 있으니 뭔가 더 불안하고 무섭더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산된 공포심은 곧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진화하여 조선인들이 총포 도검을 휴대하고 철교를 건너고 있다. 조선인들이 요코하마 일대에서 방화와 약탈을 저지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살이 붙어가며 세간에 쫙 퍼지기 시작해요.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혼란 상황에서는 유언비어만큼 무서운 게 없는데, 문제는 이런 헛소문을 바로잡아야 할 일본 정부가 지금 마비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필 관동 대지진 일주일 전에 총리가 급사해 공석이 되는 바람에 재난 상황에 대한 일관되고 이성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우왕좌왕하던 당국은 당장의 혼란을 잠재우는 데만 급급하여 세간에 나도는 헛소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재생산하는 실책을 저질러 버립니다. 사회주의자들과 조선인들이 재난을 틈타 살해와 방화, 강도 등을 저지른다고 하니 이를 엄히 단속하라는 내용의 공식 전문이 타전된 거예요. 이로써 유언비어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응 매뉴얼이 되어버렸고, 언론에서는 즉시 조선인들이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을 호외로 뿌리며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당국이 내린 계엄령으로 도시 곳곳에 군대까지 들이닥치자 일본인 민중들은 조선인들의 조직적인 난동을 별다른 의심 없이 사실로 믿게 됐죠. 이러한 소식에 일본인들은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가뜩이나 지진과 화재로 삶의 터전이 다 박살나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소문의 사실 여부 같은 건 알 바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제향군인회와 청년회를 주축으로 관동지방 곳곳에서 조직된 약 3,600여 개의 자경단들이 일본도와 죽창 등으로 무장한 채 마을 곳곳을 수색하며 조선인 사냥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난동을 피우지도 않고 그저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좌절하고 있던 조선인들이 그냥 조선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자경단에게 끌려가 구타당하고 살해당하는 일이 속출했죠. 이 과정에서 외형만 봐서는 서로 구분할 수 없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가려내기 위해 여러 가지 색출 방법들이 사용됐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교육치거나 역대 천황 이름 읊어보기, 일본 전통 민요 부르기 등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당연한 상식을 테스트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배경 지식을 확인하는 수준이라 오히려 눈치 빠른 조선인은 통과하고 반대로 학창시절 공부 안 한 일본인은 통과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후로는 한층 더 기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했어요. 주고엔 고지센, 당시 일본인 자경단들이 조선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해 사용했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말해보라고 시켜보고 발음이 어색하면 즉시 조선인으로 판명되어 화를 입었지요. 주고엔 고지생? 뭐가 어렵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점이 함정입니다. 이 단어가 조선 사람들은 자기가 잘 발음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인들이 들으면 아주 이상하게 들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무튼 이런 악랄한 방법들까지 동원되어 조선인 색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인들뿐 아니라 애꿎은 중국인, 심지어는 사투리가 심한 일본인들까지도 폭도라는 누명을 쓴 채 인민재판을 받고 무참히 살해되는 일이 계속됐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은 게 당시의 분위기, 당시의 광기였습니다. 정작 폭도로 돌변한 건 자경단 본인들이었는데 말이지요. 한편 일본 정부와 군경의 안일한 대처가 이런 끔찍한 사적 제재에 오히려 기름을 부었습니다. 애초에 유언비어를 그대로 인용해서 조선인들을 특정해 단속하라고 한 것부터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자경단의 조선인 사냥을 못 본 채 하고 넘어가거나 무방비 상태의 조선인들을 폭도들에게 인계해서 죽게 내버려뒀다는, 심지어는 자경단을 도와 학살에 가담했다는 등의 증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거 치안을 유지할 생각은 있었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에요. 에이, 대부분이 증언인데 어떻게 다 믿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증언들이 워낙 많고요. 현재 각기의 많은 노력으로 조선인 수십 명이 군에 의해 살해됐다는 문서, 경찰서 사이를 이송 중이던 조선인들 수십 명이 분노한 일본인 군중들에게 살해되었다는 문서 등 엄연한 공식 기록들까지 잊을만 하면 발굴되고 있어서 최소한 사태 초기까지는 이를 방관 내지 이용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죠. 국가적 대재난 상황에서 정규 치안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변명한데도 한 나라에, 그것도 수도 한복판의 군대와 경찰이 고작 자경대 따위를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건 참작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아니 내선 일체라며 같은 황국 식민이면 뭐 재난 상황이든 외계인이 쳐들어오든 똑같이 보호받고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심지어는 일본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 당국이 사회주의자들을 일소하기 위해 재난 상황을 이용했다, 조선인들에게 분노를 향
당하게 해 시간을 벌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모두가 광기에 물들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고 내가 한번 마셔볼게 라며 경찰서 앞까지 들이닥친 자경단들을 돌려보냈던 가나가와 츠루미 경찰서의 오가와 스네키치 서장을 비롯해 근거 없는 유언 비어를 믿지 않고 끝까지 양심과 소신을 지킨 선량한 시민들과 경찰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성을 잃은 군중들의 난동 앞에서 이런 강단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소수였고 폭도들은 며칠에 걸쳐 거리낌 없는 학살을 계속해서 자행했습니다. 당국은 광기가 다소 누그러든 닷새째, 그러니까 9월 6일이 되어서야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자경단들을 무장해제시키기 시작했지만 이미 수많은 조선인들과 중국인, 심지어는 일본인들이 아무 죄도 없이 죽음을 당한 뒤였죠. 종합 6,661명, 그 당시 독립신문에서 특파원을 통해 조사한 조선인 희생자의 규모입니다. 그러나 지진 발생 후 일본의 각 부처에서 조사한 조선인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그 숫자도 숫자지만 기관마다 수치가 제각각이라 신빙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전대미문의 대재난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수많은 조선인들이 그저 지진 피해자라는 항목으로 뭉뚱그려져 유야무야 넘어간 거죠. 무참한 사적 제재와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포된 735명 중 고작 125명만 기소, 그마저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왔고 실형을 받은 사람은 고작 30명에 불과했습니다. 일부러 조선인들에게 칼을 돌렸든 단순히 부지불식간의 오판이었든 간에 어찌됐든 당시 일본 당국이 이 사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선인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하기보다 그냥 축소하고 없던 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사실 또 그럴 만도 했던 게 당시는 3.1운동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1923년으로 만약 이 소식이 일본 열도를 건너 식민지 조선으로 공식 인정되어 알려진다면 3.1운동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것이 뻔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명분도 있겠다, 만세 부르고 독립선언서 낭독하는 수준이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는 본격적인 무력 시위, 아수라장이 펼쳐질 수도 있었죠. 실제로 일본 정부는 후환을 막기 위해 일본 내에 수용소를 설치해 조선인들의 관리에 들어가고 지진 당시 일어난 조선인 학살에 대해 언론 보도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랴부랴 내선 융화를 강조하는 민간 단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 선전하기 시작했고요. 재발이 저린 조선 총독부에서도 전국의 도지사들에게 현지 일본인 자경단들을 해산토록 명령하고 독자적으로 학살 피해자들을 조사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미리미리 대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 학살은 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일어난 유감스러운 돌발 사태 정도로 축소되어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거치며 역사 속으로 잊혀지게 되었죠. 그 규모와 잔인성에도 불구 어물쩍 넘어가게 됐지만 당시 제1조선인들에게 이 사건은 크나큰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은 일본에서 무슨 혼란이 발생했다 하면 일단 PTSD가 도져서 혹시 또 우리가 타겟이 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에 떨게 됐어요. 실제로 20여 년 뒤 2차 대전까지도 이 상흔은 남아있었어서 도쿄 대공습과 원자폭탄 투하 때도 많은 조선인들이 관동 대지진 때를 떠올리며 긴장했을 정도죠. 심지어 일본이 패망하던 그 순간에도 절대 기뻐하는 듯한 얼굴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 나오던 게 그 당시 조선인들 사이의 분위기였으니 말 다 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관동 대지진은 결코 지나간 역사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한반도가 광복을 맞은 지 거의 80년이 지났고 관동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은 100년하고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안보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 양국임에도 일부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80년 전, 100년 전에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관동 대지진은 물론 일본인들에게도 큰 아픔으로 남은 천재이지만 관동 대학살은 일부 폭도들뿐 아니라 일본 당국과 군경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는 인재였습니다. 한일 양국의 관계가 한 시대의 불편한 동거가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려면 최소한 이런 인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차원의 확실한 책임과 인정 그리고 사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8.15 광복절을 맞아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 그리고 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